재집행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은 재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특검 측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6일 김건희 씨 소환 전에 어떤 시도가 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지금 뭐 달리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그 논박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팩트 체킹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예.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뭐 모포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원래 뭐 입고 있었는다 아니까 원래 벗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던 정성호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할 때는 입고 옷을 있다가 집행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벗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입었다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 그 집행이 불가하다고 해서 특검이 빠지고 나서 다시 입은 다음에 변호인 접견하러 나갔다. 예. 이제 이게 이제 대강의 스토리인데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거를 법무부 고위 관계자하고 당일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몇 가지 물어봤더니. 다들 이거는 상상 이상의 대응이었다. 왜냐하면 다 떠나서 양아치들이나 조폭이나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이런 나체 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예, 체포영장 집행할 때 막 그 못 나가겠다고 막 버티면서 이제 이런 것을 왕망하긴 하는데 그래도 검찰총장, 그래도 대통령.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은 나름 법조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옷을 벗고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아유 그래 갑시다. 가서 내가 묵비권 행사하겠다. 이제 이런 태도로 할 거라고 생각했지. 야, 내 몸에 손대면 뭐 이거 다 불법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조폭이나 양아치나 쓰는 수법을 이제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이 쓰고 있다라는 거여서 이 팩트를 체크하려면 CCTV를 까야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당시에 집행하러 들어갔던 집행 그 수사관들이나 그리고 또 교도관들이 전부 바디캠을 장착하고 있었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윤석열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하고 바디캠 두 가지를 다 해서 확인을 하면 그날의 동선이 싹 다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모포를 이걸 썼다라는 것은 실제로 들통날 거짓말에 대비하는 또 다른 그 위장 전술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제가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의사들을 취재했어요. 정치 전문 기자가 의사들까지 취재해야 되는 이 슬픈 현실. 일단 자율신경계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의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고 광범위한 표현인데 자율신경계가 뭐냐면 인간의 호흡, 심장 박동, 혈관 수축 뭐 이런 인간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감기, 스트레스 모든 게 이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용소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상태였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감옥이기 때문에 창이 좁아요. 우리가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아니 그러면 그 감옥 안에 넓은 통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자연인인데 범죄와 상관없이 자연인 윤석열이 이런 식의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끊임없이 강조를 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용어 선택에 대하여 의사들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거 100% 누군가로부터 코치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계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 이게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의 이런 주장 때문에 우리들도 자율신경계에 손상 위험이 있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혈압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게 다 자율신경계 손상과 관련된 제가 거거든요. 아는 의사는 이 문장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덥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냥 매우 덥다. 그렇죠. 매우 덥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게 또 하나 이런 얘기합니다. 비만인들이 더위에 약하다. 더 덥다라는 그렇죠. 더 덥다. 그 정상 체중의 사람보다 훨씬 더 덥다. 이런 거를 우회해서 얘기를 하고 동시에 어릴 때부터 많이 그 섭취를 한 사람들은 심한 당뇨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당 스파이크가 많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다. 너무 취재 꼼꼼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취재 열심히 했습니다. 여하튼 이제 중요한 포인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종합해 볼 때 DT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헤비 알코올릭들에게 나타나는 금단 현상. 술 달라. 나 술 줘. 이 얘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한 의사는 저한테 그만 얘기해라. 짜증나서 못 듣겠다. 자율신경계 의사 입장에서 얘기하겠다. 진짜 이런 표현 제가 옮기기는 좀 그런데 진짜 인간 쓰레기네. 이제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뉴스를 전하면서 뭔가 쾌적하게 전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신임 대표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가 가능할 것이다. 특검이 계속 물러선다면 더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측의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 등은 몸에 불법적으로 손대는 순간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교도 간의 강제력 행사를 7가지 사유로 제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내세웠다 그래요. 뭐 법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정우승 변호사는 이 내용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저 법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을 할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체포영장,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기대어 체포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의 주장이라면 체포영장을 통해서 누군가를 체포할 때도 이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교도관만이 해야 된다. 7가지 상황에서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약사범 쫓아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신분이 수용자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체포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이 동원되는 게 맞고 지금은 일반적인 형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체포 영장이 기댄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적용 법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이제 아까 뭐 자율신경계 왕왕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법조문 갖다 대는 것도 그렇고 글쎄요. 일반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로 법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법조인들의 과거 행태들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근데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냥 덥다고 신경질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연인이 아니에요. 범죄자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었던 내란 사범이에요. 내란 수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간과한 채 그냥 오로지 내가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인권 침해 당하고 있거든.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통용될 수 있는 법치주의와 법논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더 이상 통용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지위를 다 박탈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내 몸에 손대면 불법이야. 불법 아닙니다. 체포할 때 그러면 손을 대야지 어떻게 손을 안 댑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저항하면 그냥 놔두란 말입니까? 이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윤석열의 이런 작태가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론들한테 보도되면서 새로운 저항 방법이라고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범죄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도 벗어야겠다. 예,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법치주의를 허무는 일종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 집행을 해서 모포를 뒤집어 씌우든 수갑을 채우든 족갑을 채우든 그 밖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인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희 이제 의뢰인분들 중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이제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우리 그 누구는 저기서 접견을 못하냐, 왜 일반 변호사 접견실은 되게 좁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못하냐, 분명히 나한테는 주말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분명히 4시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왜 저 사람은 다 되냐.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연 재판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서울구치소의 이 접견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동안 아시다시피 뭐 재판을 나가지 않고 버틴다든지 조사에 불응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직연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제 구인 시도도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휴정 기간이라면서 재판도 안 합니다.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는 분명히 요청을 했어요. 휴정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특검의 기한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무시됐던 상황들 분명히 있는 것이고 서울구치소도 그 1, 2차 구속기간 총 합쳐서 348명 그리고 시간으로는 395시간 18분간 특별 접견이 허용됐고 정구승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공무상의 접견실 훨씬 더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이곳에서의 접견이 이루어졌다. 이게 특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건 특혜이다라는 의혹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제가 가더라도 9시부터 11시 반까지 그리고 1시 반부터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그 외에는 아예 인터넷 그 예약 시스템에 없어요. 그 주말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상 접견은 공무로만 이용이 됩니다. 검사가 보통 출정을 해서 갈 때 쓰는 장소가 공무상 접견 장소인데 그 지금 윤석열 씨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게 공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시간 외에 그 접견을 해준 것 자체가 이미 특혜임이 입증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당연히 징계는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가 있는지 사법 처리를 검토해야 될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성호 법무장관 관련해서도 조치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공정, 정의 이런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배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는 거. 이게 가장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직위원 재판부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재판 때랑 비교해봐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주 4회 그리고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을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당시에도 변호인들이 그 휴정기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도 그때 그거를 무시하고 어쨌든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안의 심각성을 그 반영을 할 때. 그래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요. 지금 직위원 재판부는 주 1회꼴 하고 심지어 휴정한다면서도 2주간 안 하고 도대체 언제 끝날 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를 지연시키면서 이러면 그러면 또 이러다가 또 풀려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또 사람들의 그 우려를 또 자아낼 수도 있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지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믿는 구석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또 직위원 재판부만 비판할 게 아니라 거기 재판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건들도 내가 많이 한다. 이건 사실 대법원이나 행정처 차원에서 재배당을 하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들에 대한 업무 부담을 낮춰주고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할 때가 3.5회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집중 심리가 될 수 있도록 대법원도 사실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뉴스 기사가 나온 그 판결에 담당이 지귀원 이렇게 적혀져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일반 사건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거는 직위원 재판부뿐만 아니라 대법원 역시 이러한 집중 심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력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 조직의 논리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도 최순실 씨도 안 나간다고 버티다가 강제 구인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 김건희 특검 이 브리핑에서 오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들을 짚기도 했었는데 체포영장으로 윤석열 소환 조사를 한다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내용도 오늘 브리핑 내용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7일까지가 이 체포영장 기한이죠.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그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추한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그렇죠. 아니, 해명이 더 추잡해. 그 행동도 추잡하지. 오늘 또 해명을 냈다면서요, 추가적으로. 오늘 그 해명이 더 추잡해요. 그러니까 자 특검이 이제 체포영장 갖고 갔어요, 그죠? 구치소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씨, 저 체포영장 집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떠들지 마. 나 변호인 접견하고 할 테니까 지금 못 가 이래. 네. 그러니까 특검이 저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회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 사이에 옷을 훌러덩 벗었어요. 이런 게 뭐냐면은 잠시 후에 가보니까 황당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들어 누워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 얘기는 뭐냐면 변호인 접견이라는 게
저기 뭐 변호인 선임도 안 됐는데 무슨 변호인 접견이냐 또 저 이제 특검 생각인 거지 그거는. 특검 생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회의를 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옷을 벗고 특검이 다시 찾아가니까 잠시 몸을 식히려고 옷을 벗었다가 그러니까 아니, 손님 왔는데 왜 잠시 옷을 벗어 뭐 몸을 식히려고 옷을 벗었다가 또 특검이 오길래 황급히 모포로 가렸다. 근데 특검이 이걸 다 임의로 촬영해버렸다. 이래가지고 난 그거 원래 영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잠시 가린 걸 가지고 옷을 벗고 저항했다고 이걸 갖다가 왜곡해서. 근데 이렇게 진실 공방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측이 불리해. 완전 불리해. 전격자가 한두 개겠습니까 이게. 특검팀에서도 이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다 찍었다 그러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나중에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진실 공방으로 가게 되면은 일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거 공개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네. 그러고 싶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벗고 있던 옷도 손님이 왔다 가면 사람이 오면 입어요. 그죠. 거꾸로 한 거죠. 손님이 오니까 벗고 손님 가니까 다시 입은 거지. 근데 이게 주말 사이에 지금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해외 터키게 다 났어. 예. 아니 직전 라잉온 언더웨어. 그러면서 주로 이런 기사예요. 아주 이례적인 저항. 네. 이례적인 저항. 아주 기발하고 창조적인 수단. 뭐 이렇게 나갔다고 네. 기사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그 상황 관계만 보더라도 구치소에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특검보, 검사, 수사관 3명이 같은 걸 본 거잖아요. 교도관 또 입회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구성할 때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단이 들은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윤석열 1인의 주장인 거고 나머지 현장에 있었던 4-5명의 증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다고 나중에 판단을 서로 법정으로 가더라도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복장 위반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기 묘한 반응이 나왔어요. 다시 법무부 장관이 저런 발언을 또 하면 그때 가서 고발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네. 구치소한테도 엄포도 놓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잘못된 거면은 지금 고발을 하지. 재발하면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상한 입장. 아니, 이게 너무 이 창피함과 이 수치스러운 국민의 몫이 돼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음 또 체포영장 집행 때는 어떤 짓거리를 할 것이냐. 배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거죠. 이게 상황이 너무 이게 죄송합니다. 저도 입에 올리기 싫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자들도 직구게 뭐 무슨 팬티 입었냐. 아니 그러니까 삼각이냐 사각이냐. 그건 좀 칼라는 뭐냐. 보급형이라 사각이었다는 얘기까지 사각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하던데. 게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자기 업보라는 게 오늘 김건희 특검 측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017년에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할 때 최순실 강제로 구인했고 그 사람이 오니까 이 특검 더 이상 민주주의 아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하시는 분께서 연병안에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자기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딸려갈 상황이 되니까 전혀 정반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수긍이 안 가는 거죠 이게. 글쎄 나는 이제 저렇게 완전히 그냥 판을 갖다가 그냥 온갖 오물을 끼워져 놓은 거기 때문에 나오기도 힘들어졌다고 보는데 솔직히. 이제 순순히 나가면 또 자기 그동안의 저항이라고 미화했던 게 또 자기 부정이 되고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안 나가지도 못하고 나는 이게 저 외통수에 그냥 걸려가지고 선택지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그 인간 말종이지 나와요? 그게. 아니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들이 또 이제 윤석열 측의 의견이라면서 주말에 전한 내용은 더 황당한데 구치소에서 최근에 이제 접견실 특혜를 받고 있다. 조사실에서 면회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떤 따옴표를 달아서 보도를 하냐면은 면회실에서도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또 퍼뜨리는 거야.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변호인단 쪽에서 아마 언론에 흘리는 거겠죠. 아니 뭐 접견 사람이나 뭐 그렇죠. 이런 거겠죠. 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 가가지고 자료 같은 걸 통해서 확인된 것만 이미 뭐 주말 접견도 안 되는데 윤석열 씨는 했고 야간 접견도 안 되는데 이미 그건 규정 위반으로 했고 그게 수백 번이에요, 수백 번.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해명은 아니죠. 어떻게 옷을 벗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 건 진짜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 정도 됐으면 아 그래 갑시다. 가서 내가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한테 누가 네.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가서 묵비권 하면 그렇지 시원한 데 가가지고 잘 아니까. 예.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는 윤석열은 예. 겁이 많아가지고요. 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과거에 예. 윤석열 검찰에서는 방어 가능하죠. 뭐. 그런데 예. 지금 세상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예. 이 특검이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 윤석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특검이 됐다. 예. 윤석열이 1번 조은석.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도 예.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갔고 특검 그렇지만 예. 수사 능력은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수사 능력은 탁월한데 윤석열을 싫어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그런 관련자들이 네.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는 공포입니다.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윤상현 의원한테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윤상현 상현이 넘어져도 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 수사 강의고 알겠지만 뭐 이런 사람들 예. 엄청 공포로 밀려옵니다. 3특검에서 다 그러고 있으니까. 네. 두 번째는 윤석열이 심정으로 돌아가면 예. 만일에 나가서도 예.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예. 이 특검을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살살 긋거나 예. 또는 약 올리게 하면 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워낙 좋아하니까. 말하는 59분 대통령. 그러니까. 미스터 59분. 예.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아. 절벽과 같은 상황.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술 거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예. 그러니까 빡치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예. 막 살살 특검팀이 예. 수사하면서 살살 긁으면 예. 아이 그거 말이야. 다 해볼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반박하면서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 자체가 진술 불가능하다. 거부권 행사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네. 따박따박 따져야지. 예. 진술 거부권은 말 한마디도 안 해야 되거든요. 아, 진술 거부를 했으면. 예. 근데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찮아요. 부분적 진술 거부권 행사도 있으니까 아. 이름은 말하고 예. 아니면 자기가 자신 있는 것은 말하고 나머지는 예. 거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진술 거부권 행사가 자신이 일종의 패가 꼬일까 봐. 워낙 말을 좋아해서 예. 아마 이상한 얘기를 할까 봐 헌재에서 보셨잖아요. 스스로 막 말을 모순 있게 하잖아요. 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혹서기에는 기상 시간인 오전 6시 20분부터 취침 시간인 저녁 9시 전까지는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고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쌓이면 불이익이 있다. 그럼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벌점을 부과하고 불이익까지 받아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교도소 그 서울구치소 측하고 내고를 통해서 자기 뭐 체온 조절을 위해서 옷을 벗도록 양해를 구했다라는 건데 이 자체로 위법 또는 불법적인 상황 아닙니까? 위법 불법은 아니더라도 규정 위반. 규정 위반은 되는 거죠. 그 징벌도 가능하고요. 징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서울구치소장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가서 강력하게 욕을 했어요. 서울구치소장이 옛날에 다녀오셨죠, 서울구치소도. 가서 수원구치소 시절부터 이화영 관련해서 협조가 비협조적이었고 이번에 윤석열 관련해서 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안 했냐. 이게 구치소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고 법무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또 새로 집행한다면 다를 겁니다. 이번에 새로 집행한다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다 말씀 주셨어요. 언제 할까요? 이게 체포영장 발부되면 유효기간이 7일 줍니다. 7일. 7일. 지난주 금요일 날 집행했기 때문에 벌써 3일 지났잖아요. 이제 3일 이내에는 주말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7일에는. 그러면은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이 뭐 오늘 내일 사이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 내일 사이에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바빠요. 특검이. 수요일 날 김건희 씨가 출석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 출석 이후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내일 사이에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을 해야 된다.
윤석열의 심리 상태를 보면 네. 제가 왜 윤석열이 저럴까? 그 말씀대로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네. 왜냐하면 참고인들이 예. 증인들이 와 사실대로 얘기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자신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말을 좋아하니까. 네. 이건 그냥 세 번째는 뭐냐면요. 윤석열이 내란 수개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예. 법정형이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다 붙여봐야 사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붙여봐요. 법에 예. 형법에 예. 사형 무기 외에 다른 죄를 지으면 예. 경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합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2분의 1 가중해요. 가중주의를 취합니다. 아. 그런데 미국은 합산주의예요. 뭐 250년, 1000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중한 죄에다가 2분의 1 가중해요. 아. 어떤 죄를 저질러도 사형이네. 사형이죠. 예. 그러니까 나가봐야 예. 나는 사형이야. 예. 무기징역이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나가봐야 자기한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법률적으로 오랫동안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예. 잘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다퉈봐야 예. 안 된다. 법률적으로 다퉈봐야 이거 넣어봐야 예. 특검이 다 해봐야 나는 거부해도 예. 출석을 거부해도 예. 속옷 입고 들어 누워도 예. 사형이나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예. 이거 붙여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오로지 정치 투쟁 말고는 예. 다른 예. 그 탈출구가 없다.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는. 그 이런 식이면 정청래 그 신임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해라라고 예. 하니까 윤 측에서 정청래 보쌈을 요구. 정청래 보쌈론 이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규정에 그런 거 있습니다. 워낙 국렬에 저항을 하면 예. 교도관과 경찰, 검사가 들어가서 예. 고지를 하고 예. 손발을 잡고 예. 족갑과 수갑과 손에 채운 수갑 예. 또 다리에 막 족갑을 소리 지르고 이러면 예.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방성구라고 있어요. 예? 방성구. 방성구. 소리 지르는 걸 막는. 아 방성구. 예, 예, 방성구를 소리 지르는 채우고. 걸 옛날에 그러니까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방성구는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다음에 담요를 덮어서 예. 수치스럽게 사람들한테 다 보이게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걸 예. 합니다. 예. 이 정청래 대표의 말은 그 규정을 잘 아시는 거죠. 예. 아, 지금 그러면 결국 윤석열이 단순히 자기가 그냥 팬티바람 러닝 차림으로 이렇게 들어눕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변호사들의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버려라. 특히 수의를 입고 있으면 오히려 강제 구인할 때 손쉬울 수 있으니 아예 옷을 벗어버려라. 변호인들하고 다 사전에 작전 짜가지고 한 거예요. 와. 윤석열 씨 머리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이거 지금 저항한다고 옷을 벗고 들어눕고 그다음에 뭐 모포로 이렇게 네. 이불로 둘둘 감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네. 거네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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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는 검찰 및 수사팀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상 이런 수사팀에 이 법원으로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 그 집행 권한이 당연히 특검팀에게 있다. 네. 그러니 특검 소속 수사관이 가서 집행했다. 이제 판례에 의해서 예.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의 범위가 그것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석하고 나중에 뭐 소송 걸면 법원 가면 이깁니다. 이게 당연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석하면 된다라는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죠. 감방에 있는데 데리러 들어가서 교도관이 안 해준다고 해서 사람을 못 데리고 나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무능한 거고 그거는 무정부죠. 예. 예, 그건 정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이 이제 강제 구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모레는 김건희 이제 소환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하루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윤석열이 묵비권 행사를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끌어내서 이제 데리고 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거는 지금 이 세 개의 특검, 이 앞으로도 12월 말까지는 지금 활동 기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뭐 8월 달이니까 한 5개월 남아 있잖아요. 한 1개월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씨에 대한 강제 체포를 만약에 또 못하고 그냥 뭐 기소한다? 이래 되면 앞으로 5개월간 다른 많은 피의자들이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예, 예. 구속돼 있는 사람들. 예.
법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법이고 뭐고 떠나서 법적인 근거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특검팀이 법무부와 장관님이 나서야 됩니다. 정성호 장관이 너무 물러요. 예. 상대는 조폭보다도 훨씬 더 지금 사악한 이 범죄단체 수괴인데 무슨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말이지 뭐 규정을 검토한다는 둥 지금 본인도 정성호 장관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예. 무슨 짓 하냐고. 법무부 차관은 친윤 중에 친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처벌해야 되는 자들을 법무부 차관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법무부 차관 그 사람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쥐가 먼저 나서서 해야지. 지금 이 사람들 전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으면서 자 이재명 정권 잘하는지 보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건 안 됩니다. 정성호 장관님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지만 정말 이번에 하는 걸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 댓글 보면 정성호 갈아치우라는 게 거의 막 도배하듯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참 잘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